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주가를 뒷받침을 해줬어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뒷받침이 현재 상승에 주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멘텀이 따라와도 특히 지금처럼 모멘텀이 흐지부지할 때는 현물에 대한 힘이 좀 없으면 이걸 탄력 있게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M7 쪽을 주도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 바이든 정부 관리자들과 AI 리더들이 모임을 하셨는데 거기서 미국 행정부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어디에 AI와 반도체 섹터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좀 트리거가 됐습니다.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승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13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녹화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또 제가 추석 명절에는 저희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목요일 19일이 돼야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또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35포인트 0.58%가 상승한 41,09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 사실 다우지수를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예, 너무 부러워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포인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900포인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00포인트를 더 땡길 수 있는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연 이틀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이 아랫꼬리가 있다는 것은 밑에서 치고 올리는, 밑에서 받아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아랫꼬리가 저 정도로 생길 정도로 심리가 좋다라는 것이 상당히 부럽다. 왜 그러냐? 참 아침에 국내 증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잡으면 제가 방송을 할까 기다리다가 도저히 흐름을 안 잡고 있어서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합니다만, 어저께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긴 했죠. 국내 증시가 58포인트 역대급으로 오르긴 했는데, 오늘 어제 올랐다고 못 오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올랐다고 오늘 못 오르고 있어요.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근데 미국발 영향 때문에 시가의 보합세 이후에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현재 보합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이후로 휴장을 들어가죠. 수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수급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장이 워낙 좋으면 일단 묻지마 매수를 많이 하는데 장이 무지하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묻지마 매수를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떨어지는 상태, 거기다 명절을 두고 있으니까 거래가 좀 환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여하튼 다시 본질로 넘어가면 뉴욕 증시는 강하게 마감이 됐고, 일단 내용 자체는 일단 전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로 소소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인플레에 대한 그런 싸움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이번 주에 CPI, PPI까지 모두 다 만났고, 이제 연준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0.25냐 0.5냐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의 가닥으로 많이 잡고 있어서 시장이 안도감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 과연 여기서 이제 주가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싸움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연준 쪽의 기조는 아직 0.25 쪽의 기조가 약간 있는데, 경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투자들이 기대하는 0.5 B컷 정도의 기대치도 일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현재로서 실효성 있게 보여지는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큰 지장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전장 대비해서 1%, S&P 500도 0.75%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제가 어제 제목을 날개 다른 엔비디아, 천사가 된 엔비디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주가를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뒷받침이 현재 상승에 주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멘텀이 따라와도 특히 지금처럼 모멘텀이 흐지부지할 때는 기조적으로 현물에 대한 힘이 좀 없으면 이걸 탄력 있게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M7 쪽을 주도할 수 있게끔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 또 잭슨왕이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부족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움직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백악관에서 바이든 정부 관리자들과 AI 리더들이 모임을 하셨는데, 거기서 미국 행정부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어디에 AI와 반도체 섹터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좀 트리거가 됐습니다.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현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죠. 현물이 이미 우하향했던 것을 우상향으로 돌렸고 이제 탈출을 했다. 여기에 연속성이 있으면 힘을 많이 받을 건데 지금 다 힘을 받고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힘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중요한 고비는 다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중요한 고비들은 다 넘어섰고 주가는 이제 시세 안착 또는 고가 돌파의 테스트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우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보면 오를 만한 아직 여백은 조금 있어요. 오를 수 있는 여백이 좀 있어서 부담은 좀 덜 되는데 다우지수가 좀 부담스러워요.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계속해서 얘는 지금 뭐 하루만 제대로 때리면, 하루만 제대로 슈팅을 걸면 바로 신고가예요. 하루만 제대로 마음 먹고 슈팅을 걸면 그냥 신고가입니다. 사실 신고가 패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 상황 자체가 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근접했을 때 다우지수가 해당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면 네 번째가 될 텐데 다 저항권에서 좀 많이 걸려있는 상태고, FOMC 전에 고가를 쉽게 돌파하기는 만만치가 않고 또 그 구간에서 경계성 매물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저항권들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해당 영역에 있는 강한 저항권에 있는 매물들을 어떻게 소진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큰 재료들을 다 일단 소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주 내용을 먼저 보면 중요한 지표가 이제 어제자로 다 끝났고요. 오늘 저녁에 있는 것은 뭐 이걸 중요하게 볼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저 부분이 임팩트를 엄청 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데이터를 보면 다음 주인데 16일 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정도는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이랑 근원 소매 판매랑 소매화 데이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 데이터는 CPI, PPI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들을 좀 쭉 보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7일날 산업생산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킵. 그러니까 지금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가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우리가 이제 딱 휴일을 끝내고는 첫날인 19일날 요게 터집니다. 금리 결정을 새벽 3시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FOMC 기준금리라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날짜가 9월 13일인데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 시차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대로 직진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아마 분수령은 우리가 연휴가 끝난 직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편히 쉬셔도 됩니다. 예, 이번 명절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편하게 쉬시고 노셔도 됩니다. 좀 노시고 19일부터의 전쟁터에 동참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복귀하고 나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저도 이제 궁금해요. B컷이냐 B컷이 아니냐.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뉘앙스상은 뭐 B컷 뉘앙스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준이 얼마나 가감한 결정을 할지. 이게 결국 이러한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하기는 버거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탄력 있게 당겼던 이 주가, 이 힘이 범상치는 않으니까 결국 그러면 연준 직전까지 주가를 당겼다가 또 이번에도 재료가 소진된 이후에 차익 매물,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장이 좀 저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어제장 영상들도 이제 보시겠지만 어제 굉장히 웃긴 매매를 좀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고가 매도를 기다리다 저가 매수를 기다리다가 중간에 허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수익을 내고 마감을 쳤는데, 지금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고가 매도도 되고 저가 매수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딱 시장을 봐보세요. 지금 어저께 상승을 했죠. 이게 시장이 지금 세다고 보이십니까? 약하다고 보이십니까? 세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 보이거든요. 굉장히 세 보이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안 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보정 주가로 보시면 답안지가 좀 나오는데, 주가를 올렸던 마디가 요 마디 하나랑 요 마디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30분짜리 분봉인데 하나, 둘, 셋, 네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6, 38, 180분이고 4, 32, 1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게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실거래 시간이 23시간이니까 23시간 중에 2시간이 오른 거고, 나머지 21시간이 행보를 하고 눌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23시간 중에 2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 행보를 하거나 눌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돌고 있는 자금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작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은 자금을 임팩트 있게 단시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앞단에 있던 자금들이 있죠. 그게 안 빠져나가고 그냥 홀드업 되고 있는 상태예요. 홀드업. 그러니까 이게 홀더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구성 자체가 약한 상태예요. 강한데 약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차라리 장의 성질 자체가 뭐 시장이 꾸준하게 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의 단발적이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오르는 요 형태가 더 강한 거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뻥튀기 시켜놓으면 이게 생각보다는 약해요. 왜냐하면 23시간 중에 2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맹물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 동안 맹탕이라겠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맹탕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여기에 힘이 그냥 부셔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중요한 골자를 봤던 게, 제가 어제 매매를 이 시간에 끝내놓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제 개장을 하면서 시장이 와장창창 깨지더라고요. 와장창창 깨졌는데 여기를 찍고 돌리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차로 매매했던 지역들이 이런 구간들인데, 이 구간대를 보니까 눌리고 지지받고 땡겨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앞쪽에서 상승을 시켰던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던 주체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랠리를 치면서 갔구나라고 이제 인식은 되긴 됐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쪽에서 매물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주가가 깨져버리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조금은 조심히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내용 자체,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내용 자체는 전혀 나쁨이 없는데, 기조, 분위기, 이런 측면에서의 좀 위압감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연 이틀, 제가 방금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 보고 있으면 진짜 부럽거든요. 주가가 올라서 주식이 올라서 부러운 게 아니고, 이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부러웠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가파른 만큼 주말을 앞두고 이 친구들이 수요일, 목요일 이틀을 작업해서 올린 거거든요.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날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이게 주가가 깨져버리겠죠. 그런 상황들도 좀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주가가 잘 버틴다고 하면 다음 주 FOMC 때까지 좀 차분하게 시장을 유지하다가 연준 이후에 아마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볼 때 연준 이후의 변동성을 몰아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서 한 4일 정도로 홀드업 해놓고 와장창창이 될 수도 있고, 신고가를 뚫을 거면 지금 당장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못 치고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한 큐에 와장창창 결과가 나온다면 그랬죠. 지금 그런 느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조가 좋고요. 그다음에 매매 패턴이 아마 매매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매매하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중간중간에 매매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매매거리가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늦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시, 3시거든요. 1시, 3시에 좀 몰아치기 경향이 좀 강하고, 그 외 시간들은 전체적으로 좀 묶어두고 있어서 이게 감을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가장 기본은 주가의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잘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만 추정을 잘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명절 전에 저도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수익을 좀 맞춰놓은 상태. 근데 저도 오늘까지는 매매를 좀 할 거고, 너무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도 매매를 진행해 볼 생각인데, 저녁 시간의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변동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손절가 잡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10포인트씩 4번 손절하면, 3번 손절하면 여러분 30포인트, 4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 그냥 40포인트 잡고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승률을 계산하면 되죠. 제가 지금 승률이 한 95% 정도 떨어져요. 최근에 95%, 90% 정도 떨어져요. 컷하고 다시 재진입해서 그걸 다 덮은 것까지 고려하면 95%, 90% 왔다 갔다 할 텐데, 저도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요. 저도. 왜냐면 지금 장의 성질이 어설프게, 지금 생각해보시면 어설프게 잡아놓고 있다가 거기에서 잘려버리고 다음 파동을 추격하다가 그냥 물려버려요. 지금 보시면 어제 쭉 당겼죠? 근데 진짜 제가 이 시간대 데이터가 웃겼는 게 고점을 찍더니 그냥 순식간에 100포인트를 깨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손절가 잡는 걸로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고 있다가 손절 치고 따라갔는데 그냥 100포인트. 이래서 손실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표 전에 매매를 끝내는 게 좋아요. 지표 싸움 어설프게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변동성, 방향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방향성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방향성 많이 나오면 수익 많이 나서 좋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방향성을 다 맞추세요? 못 맞추죠. 저도 못 맞춰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그걸 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오후부터 시장을 봤는데 4번이 바뀌는 방향성을 다 맞췄거든요. 근데 체결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한 번 했어요. 어제 오르는 거 맞추고 내려가는 거 맞추고 반등하는 거 맞추고 다 맞췄거든요. 근데 체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맞춰도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흔들림을 다 맞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거를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구간을 지금은 피하는 게 맞는 자리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숙지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이 힘이 많이 들어간 날이에요. 보통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흔히 말해서 떡값을 버시려고 욕심을 많이 내다가 데미지를 많이 먹는 날들입니다.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 속에서 매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주말간 또 휴일간 제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휴일간은 상담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험 신청도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일간은 데이터가 없고요. 아마 데이터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돌아오는 목요일날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세한 송 대표였습니다.